간단합니다. 행동을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예비 단계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계획 단계가 들킨 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생각은 행동의 계획입니다. 행동의 계획이 대부분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행동의 계획이 굉장히 강할 때는 의식화됩니다. 그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은 움직임이 연결이 돼야 돼요. 예, 연결이 되는데 연결을 어디로 해야 돼요? 벡터로 보면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이 어디로 가려면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연결이 되는 걸 행동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유닛들이 연결해갖고 한다는 걸 구성적이라고 그래요. 연결을 하는 여서 온갖 조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이게 이 책에 나오는 그 저자가, 그 미국 인지과학자가 자기 그 아주 장난꾸러기 애가 2명 있어요. 아들 2명 있어요. 그 논문에도 나와요. 그 아들 2명이 있는데 애들한테 가르쳐요. 방 안에서 떠들지 마라. 그 다음에 사람들 있을 때 떠들지 마라. 이 2가지를 가르쳐줘요. 방 안에서 떠들지 마라. 소란 부리지 마라. 사람에서 떠들지 마라. 근데 부모가 없을 때 얘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떠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떠들지 마라는, 조용하라는 이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이거 그렇게 방 안에서 소란 치우는 거, 그 다음 방 안에 부모가 있을 때 소란을 치우는 2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이라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 안에서 조용하라는 것보다 부모가 있을 때 조용하라는 게 하이라키가 더 높아요. 그럼 부모가 없을 때는 방 안에서 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행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게 위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들어보셨죠? 적당히 잘하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이라키, 위계상으로 나눠갖고 중요한 것만 해결하면 밑에 것들을 안 해도 돼요. 저는 지금 그냥 말 그대로 프리랜서 비슷하게 강의만 하고, 강의만 해도 바빠요. 온갖 하는데, 그냥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조금.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하면 간단해요. 인간은 중요한 것만 잘하면 그 밑에 거 못해도 일시에 다 해결돼 버려요. 따라오셨죠? 이건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데 무슨 누가 여기 이렇게 해갖고 자 평생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못했는데 내가 유명한 작가가 돼갖고 베스트셀러 100만 부 팔렸다. 그 사람 그냥 인간성 없고 다 한 가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살아가는데 됐죠? 한 가지만 해결하면 자동차도 생기고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너무나 우리 당연하게 느끼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등급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을 행동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자, 인공위성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갖 부품이 신만 개들은 부품이 있고 설계도 있고 온갖 다단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맡겨놓으면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류는 했잖아요. 결론은 했잖아요. 비행기 만들었고 인공위성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 일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을 보면 나눠보면 한 100단계로 난이도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으면 난이도별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트리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트리를 그려보면 하다가 어떤 거 이렇게 하다가 빨리 할게요. 어떤 걸 하다가 요거는 내 능력이 안 되면 그것만 딱 떼내갖고 다른 전문업체에 맡기면 되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전체 일의 아웃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계적으로 돼 있고 요거는 어느 타임에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고 요거는 언제 해야 되고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어디 해야 되고 이 전체 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리적으로 가능하죠. 어떤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겠죠. 여러 사람 있고 그래서 사회가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정치 시스템, 훌륭한 사회 시스템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미션, 달나라까지 가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달나라까지 가는 거는 인류가 거의 3,000년 이상 꿈꿔왔죠.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까지는. 1960년도까지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도. 근데 꿈을 꿔왔죠. 꿈을 꿔왔죠. 근데 일어났잖아요. 달성했죠.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걸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목적이 생겼죠. 목표가 생겼죠.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달나라 간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마어마한 일, 어마어마한 미션을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사란 어마어마한 조직이 그걸 일을 쫙 나눴겠죠. 수십 개, 수백 개 기업들이 가담했겠죠. 일사불란한 행정 시스템이 있었겠죠. 그걸 다 나눴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눠서 되는 게 아니고 하이라키, 중요도별로 다 나눴죠. 플로 차트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불가능할 같은 일, 인간이 달나라 간다는 이 불가능할 같은 일이 몇 년 내로 달성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한 10년 이상 걸렸지만 됐죠. 충분히 10년, 20년을 감내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잘 깊이 들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달나라까지 갔는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나 국가적인 연구소 이 자원을 다 결집을 한다면 전체 인간이 젊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느낌이 오죠? 할 수 있겠다고 느껴지죠? 이게, 이건 무슨 옛날같이 그냥 SF 같은 이야기 아니라고 느껴지죠? 지금 그런 시대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왜 인간이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을 가고 이 AI 시대까지 왔는데 이 전체를 딱 봤더니 기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전체 다 하는 어마어마한, 자, 빨리 이야기할게요. 어마어마한 심층 구조가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인공위성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수백 개의 단계가 있고 10만 개 부품 넘는 게 있으니까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먼저 뭐라 해야 돼? 전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이라키 구조가 생겨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체를 총괄하는 그 디렉터라 생각하면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어느 한쪽이 된다 해갖고 다른 쪽이 늦어지면 안 되죠. 바틀렉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바틀렉 개념 있죠? 이걸 총괄하게 되면 바틀렉을 전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스위칭입니다. 잘 들어오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스위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시간하고 에너지를 정말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잠시 동안 이쪽에 집중하고 요 해결되면 다른 데 옮겨가고 스위칭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스위칭의 다단 스위칭이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어마어마한 다단 스위치가 진행이 되었다. 자, 그 다음 보여줄게요. 오히려 요렇습니다. 자, 요 그림 볼 때 내가 만든 그림인데 느낌이 오죠?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달나라까지 간다는 목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분해했는데 어떤 기술은 그때까지 없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면 3000도에 견디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요거 있다 합시다. 그럼 지금 그 단계에서는 나사에서 해결 못했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요거만 딱 띄내갖고 예를 들면 러시아에 있는 어떤 전문 연구기관이 의뢰할 수 있겠죠. 요거만 딱 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딱 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결하고 이거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요때 언제 요걸 띄내고 언제 갖다 붙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걸 스위칭이라고 그래요. 놀랍죠?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꿈을 한 가져보세요. 내가 어떤 대단한 무슨 내가 빅뱅을 만나고 싶다. 그 누구 있죠?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을 갑자기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재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계획을 안 잡고 만나면 대부분 무례한 사람이 되고 그 엉뚱한 소리만 하게 돼요. 딱 나눠봐야 돼요. 내가 굉장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만나는 날짜,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전부 다 역으로 추적해보면 돼요. 저는 사실 그런 적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그걸 적응 안 하더라고.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의 핵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던 정보를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쓰면 내가 팁을 드릴까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저를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짧게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서로 호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서워요. 그건 기본이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걸 의외로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몇 가지 팁을 줄게요. 자,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면, 자, 그리고 누가 알려줬다면 그 사람 책을 썼다든지 이렇게 할까 합니까? 그럼 간단해요. 책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누가 저자한테 책을 선물 받고 뭐 이렇게 전화 오면, 책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누구나. 선생님 책 대단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했다는 말이 무슨 정보가 있어요? 내가 오늘 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영화를 봤는데,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무슨 영화 봤다면 내가 물어봐요. 어땠냐 물어보면, 재밌었어요. 내가 한번 비유해 드릴까요? 내가 천문학 강의를 좀 하니까네. 천문학 강의하는데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태양 되게 크죠? 그럼 태양이 어떠냐 물으면 태양이 큽니다, 이야기야. 저 질문, 태양이 큰다는 말이 무슨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책 재밌었다. 그거 저 몇 년 동안 머리 짜매가 썼는데 재밌지 않니? 헐리우드 영화 보고 나서, 블록버스터 영화 보고 나서 재밌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수백억 해갖고 볼 수 없는 온갖 장면을 기계 자체 다 해갖고 그 해놨는 걸 보고 재밌었다 하는 거는 찾아보고 용맹스럽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무런 정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은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우리 언어 생활을 90%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도 겉돌아요, 겉돌아. 네. 저 반대로 해줄까요? 제가 어떤 책을 썼는데 몇 년 전에 있을 때요. 우리 형님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형님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7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공부 안 한 분인데 동생이 책을 썼다니까 내가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책을 보내줬는데 전화 오는데 형님 뭐라 하냐. 야, 너 이번에 나온 책 내가 지금 1시간 서가 보고 있어. 받자마자 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얼마나 핵심을 찌는 표현이에요. 형님이 그 책 내용을 다 알 리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요. 그쪽을 공부하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정한 표현을 해요. 군더더기 없잖아요.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참 내가 거의 못 만나봤어요. 최열사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에요. 재밌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 책 몇 페이지에 내가 그 대목을 봤는데, 그거에 내가 지금, 내가 넉넉고, 그 대목을 읽다가 책을 뜯고 먼 산을 봤다. 아직도 그 문장이 내리를 안 떠나가고 있다. 그런 방법. 그다지 이렇게. 그래서 브레인 뭐냐면 우리가 모든 정보는 예측을 깨게 해줘야 돼요. 예측을 깰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꿈이 놀람으로 가득 찬 이유는 뭐냐 하면 꿈을 진화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꿈은 강력한 학습 머신이라는 학습 기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는 놀라운 거는 평생 안 이루어지죠. 꿈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놀람 반응하고 장기 기억이 곧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공위성, 여러분들 인공위성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을 얻을까? 그거는 인공위성 만드는 프로젝트 못지않게 전 인류가 갖는 개인용 프로젝트고 그거는 브레인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 삶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당연한 문제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해 왔는가? 바로 이걸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요거는 이 친구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저 친구하고 거꾸로는 일이 많았어. 요건 안 돼. 그럼 요 띠내 갖고 외주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친구하고 친한 친구를 탁 해갖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둘이가 싸웠는데 금방 화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타임 스위치를 적어도 일주일 딜레이 하라고 명령 내려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대판을 쌓아놓고도 그 다음날 화해하면 가벼운 사람은 느껴지잖아요. 오케이. 인공위성 만드는 프로젝트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이걸 잘 작동하는 사람을 그냥 속칭 현명하다 그러고 굉장히 센스 있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분석해 보면 이 브레인에 있는 엄청난 스위치 기능들이 기가 막힙니다. 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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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손발이 바쁘기만 하고 결과가 없는 거예요. 손발만 바쁘고 이런 사람들 조금 생각해보세요. 네.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는 좀 예외적이고, 특히 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바쁘고 일하는데 그거 뭘 몰라서 그러냐면 스위칭하는 타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 줄까요? 좀 여러분들, 강의 주제를 이렇게 어려받으면요. 그냥 탁 해갖고, 그냥 시간하고 장소만 딱 적어놔요. 그리고 받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거 왜 매달려요? 다른 일 내가 열심히 하고, 그 강의 바로 그 전날 좀 연락을 하면,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기 그런데, 그때 또 주제를 딱 물어봐요. 다 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공부를 하니까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그러면 삶이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바쁜 삶이 없어져요. 바쁜 거는 내가 1시간 후, 하루 후를 예측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측을 못하면 항상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두리번거려야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심리적으로. 오케이? 예측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간은 예측만 딱 해놔놓으면 그냥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딱 분리해갖고 어려운 일을 띠내는 거. 이걸 맥락 분리라 그래요. 근데 이 맥락 분리는 의외적으로 이제 이게 맥락 분리가 실제로 잘 안 됩니다. 맥락 분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축구 선수 보고 마라톤 뛰라 하면 탁구 선수 보고 수영하라 하면 물론 조금 기초 체력은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고 이 몸 훈련 이런 거에서 맥락 전이라 그러는데 맥락 전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훈련한 분야만 임프루브가 주로 일어나요. 이 원리도 잘 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훈련한 분야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요번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대한 임무, 어마어마한 임, 10년 후 그래서 뭘 잘하고 싶으면 개인별 프로젝트를 가져라는 거예요. 저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류가 달나라 가져간 건 아폴로 프로젝트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에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국가나 이런 단위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개인별로도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가져야 자기가 뭘 달성하고 싶은 걸 하이라키, 전체 조감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스위칭 기능이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스위치의 진화라 그래요. 다단계 스위치의 진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워킹 메모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하이라키가 됐고 이 단계별로 다 되면 이게 우리가 이 전체 이런 달나라 가든지 내가 무슨 갑자기 100만 권의 책의 저자가 된다든지 엄청난 어떤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그걸 10단계, 최소한 10단계 이상 다단계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단계 내 능력 갖고 그 나눈 요 부분을 못하면 외주를 든 제3의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맥락을 전이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리고 그쪽에서 성공을 한 걸 다시 갖고 오면 돼요. 자, 맥락 전이 한 예를 들어 줄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자공학 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세우잖아요. 그럼 강풍이 불면 이게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동 주파수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이런 걸 갖고 계산하기 조금 어렵대요. 그걸 전부 다 뭐냐면 코일, 콘덴서, 전자회로로 바꿔놓는데요. 그러면 간단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축공학적인 문제를 전자공학적으로 시뮬레이터, 전자공학 계획이 발달했거든, 그쪽을. 그래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맥락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계획이 다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단계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행동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행동으로 나가는 게, 이게 집적 경로, 감적 경로, 슈퍼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브레인의 모든 질문은 그 행동으로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집적 경로, 간접 경로,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5억 년 이상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회로가 이쪽 앞에 이 전전두엽의 계획, 설계, 목적을 만드는 회로, 인지 회로하고 운동 회로가 이 두 개가 이렇게 확산돼 가니까 브레인이 커지면서 확산되니까 이 두 개가 겹치기 시작한 거예요. 겹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인간한테 와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겹쳐지면서 이 처음에는
우리가 목적 지향성 인지 기능에 의해 갖고 운동이 조절을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조절을 받고 나서 이게 숙달이 되면 운동하고 인지 기능이 분리가 돼요. 운동하고 인지 기능이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은 반드시 처음에 의식적으로 들이잖아요. 처음에 하는 단계 반복을 했잖아요. 반복이 어느 단계 넘어가면 반복을 하게끔 내가 습관을 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매 시간 내갖고 뭐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지 등산을 하는지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습관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이게 목적 지향적인 드라이빙을 해줘야 돼요. 푸시. 더 어려운 걸 해주고 나면 여기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될 때까지 이거 간섭을 해갖고 설계를 해주다가 이게 자동 반응이 되면 이게 분리가 딱 돼요. 분리가 되면 야가 자가 발진을 해요. 운동 출력이. 그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인지하고 습관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습관이 자가발진까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지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안에는 욕망을 해로는 감정 해로가 있습니다. 감정하고 인지하고 이 운동 해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줄게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칠 때 이 세 해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운동 출력을 훈련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계산을 해야 되죠. 공이 어디로 갈지 인지 기능이 작동해야 되죠.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스포츠 게임은 강렬한 승부 기능. 됐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욕망이 출현해야 되겠죠. 이 세 개가 끈끈하게 같이 돌아갑니다. 이건 저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인지회로, 그 다음에 운동회로, 그 다음에 감정회로, 이게 인간은 동시에 응계부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세 개가 응계붙고 돌아가기에 강력한 추동력을 갖긴 한데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지 기능이 탈락되고 감정, 욕망이 탈락돼도 마지막까지 바이브레이션 하는 게 뭐냐면 운동 출력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리면 특징이 뭐냐면 멈출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뭘? 내 행동을. 담배를, 술을, 마약을 끊을 수 없어요. 뭘? 내 행동을.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인지 기능이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누르겠죠. 스탑 시켜주겠죠. 이게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욕망도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걸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행과학적으로. 습관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습관이 왜 궁극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반복이 욕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마약이나 이렇게 뭐 술이나 이런 거 중독되는 초기 과정은 계속 보상이 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그게 더 진행이 되면 보상 없어도 이게 자가 발전해 버립니다. 자가 발전해 버립니다. 네.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 공부 중독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중독은 거의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하는데, 저는 약간 공부 중독. 나는 스스로 즐기면서 공부 중독이 돼요. 이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과학을 왜 공부하느냐 하면 참 이런 실용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걸 중독되는 이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중독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부작용 없는 중독, 공부 열심히 하는 중독.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요 이론의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회로, 운동회로, 그 다음에 인지회로, 이게 돌아가는데, 인지회로는 목적을 세우는 거고, 이게 앞쪽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회로는 이쪽에 알죠? 운동하는 거고, 감정회로는 굉장히 복합합니다. 이쪽에 기억하고 링크돼서 굉장히 안에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감정. 요것도 일부 감정. 요게 감정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는 요쪽에서 하고.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거는 바로 시간과 공간상에서 스위칭을 빨리 해줘야 돼요. 전부 다 스위치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분자세포 생물을 공부해보면, 분자세포 생물의 DNA 진화가 거의 40억 년 되는 그 전체 맥락이 뭐냐면, 스위치 진화입니다. 이걸 이보 디보라 그래서, 이제 생물학 하신 분들 금방 이해할 거예요. 이보 디보라, 이볼루션, 발생 진화 생물학이라 해서 이게 하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40억 년 동안 이 1000만 종 이상 이렇게 진화되어 온 모든 그 뿌리는 뭐냐면요, DNA 상에서 스위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복합 다층적으로 돼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DNA 진화도 스위치 진화입니다. 그 스위치 진화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DNA 이야기를 들으면 DNA 우리 호모사피엔스 DNA는 32억 개의 염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32억 개의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나선 32억 개가
이거 쫙 일로 하면 1.8m쯤 됩니다. 그러면 그 1.8m 중에서 32억 개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그 이빨이 있는 중에서 우리 단백질을 만든 이른바 유전자가 있는 부분은 대략 1.5%밖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헤모글로빈 있잖아요. 또 여러분 전심 때 삼겹살을 먹는다면 위에서 펩신이라는 단백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단백질 나오는 게 거의 10분 내로 5분 내로 만들어져 나와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DNA가 작동 안 하면 여러분들 재채기도 못 합니다. 가래도 못 뱉습니다. 가래가 뭔데? 가래에 허연 점액이 있잖아요. 그 점액 속에는 상당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침 속에도 다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다 단백질입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침이 고이고 재채기 하는 것조차도 DNA가 작동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스위치는 뭔 스위치냐면 시간과 어떤 시간에서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키는가 그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라 적고 운명이라 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스 있는 사람의 가장 모든 그게 어디서 모아지느냐 하면 적절한 타이밍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요 조금 또 옆으로 갈게요. 네, 제가 어떤 창의성 그 전문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다 인터뷰해갖고 그걸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세계적 인물이 뭐 크게 한 그게 뭐가 있는 봤더니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너무 비싼 걸 요약해야 되니까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뭐 공통점이 없길래 가만 봤더니 인터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했는 말 중에 가장 공통이 있는 걸 찾아봤더니 요게 탁 찾았다는 거야. 아, 그때 내가 그 실험실에 있었어. 바로 그때 노벨상급의 그 지도교수가 있는 고랩에 그때 내가 유학을 가갖고 곧 가담을 했다는 거야.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때 내가 그거 있었어.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가담했어. 그래서 내가 큰 결과를 얻었어.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 말이 뭐죠?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타이밍이라 그래요. 그걸 타이밍이라 그래요. 타이밍이라 적고 운명이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 장소에 안 왔으면 저를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걸 언제 읽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30억 년 이상 이 DNA가 진화되어 이 전체를 봤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이 엄청나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어느 단백질 유전자를 인출해야 되는가 그 타이밍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어떻게 읽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면 또 빨리 할게요. 일본의 어떤 그 분자세포 생물학자 그 책에 우리나라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거 내가 너무 오래전에 읽은 게 너무 생생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동생이 일본의 외교관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아주 그 말썽꾸러기였대요. 근데 그 동생이 그 조카하고 아프리카로 정근을 갔대요. 외교관이니까요. 근데 아프리카 가는 이 자기 조카가 동경에서는 말썽꾸러기였는데 아프리카 가더니 1년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삼촌이 보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궁금해갖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인연은 이렇게 하여 오더이다. 아니 무슨 스피리추얼인 줄 알고 내가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동경에서는 뭐 다 이렇게 생활 환경이 좋잖아요. 자기 아버지 좋은 직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얘하고 농대를 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봤더니 자기가 가는 고등학교 원주민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더니 그냥 간이 칠판하고 뭐 교식도 흐름하고 그냥 뭐 엄청난 험악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얘가 1년 노출됐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동경에서는 인출되지 않았던 DNA 그게 이 환경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인출이 된 거예요. 그 단백질 속에는 좀 더 내가 욕망을 일으켜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죠 제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순간에 그 단백질이 인출되고 그 적절한 이 일을 이렇게 나눠갖고 요 일은 언제 다 타이밍만 낮춰갖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스위칭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맥락이라 그래요. 센스 있는 사람은 맥락을 잘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맥락은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흐르는 플로 차트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 진화되어 있는 거, 자, 습관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돼갖고 습관은 반복 동작은 욕망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되는 길은 반드시 습관 반응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무책임하게 요즘 창의성 많은 이야기 초등학생한테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창의성은 초등학생용이 아닙니다. 전문가용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습관의 강을 건너야만이 만나는 겁니다. 창의성은 초등학생용이 아닙니다.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는 최소한 어느 분야에 10년 이상 습관적 반응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만나는 페이지입니다. 오케이. 그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운동하고 인지 기능이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운동 루프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반복 동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반복 동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반복 동작을 스탑하든지 습관 모두 스탑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여기에 집적 경로입니다. 집적 경로 중에 하이퍼 집적 경로가 있어요. 이 급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나 이쪽에 좀 응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운동이 간접 경로, 집적 경로, 하이퍼 디렉트. 완전히 곧장 그냥 급제동 거는 게 있어요. 필요하겠죠? 급제동 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리산 등산했다고 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얼어붙잖아요. 급제동이잖아요. 그 얼어붙기 반응이 가장 우리 동물의 진화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만나면 돌돌 떨고 말도 잘 못 하잖아요. 맞죠? 그게 전부 다 스탑 반응입니다. 멈춤 반응입니다. 그래서 얼어붙기인데, 얼어붙기는 여러분들 로드킬 하고 보셨나요? 캐나다나 저 호주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오늘 밤에 가면 확 부딪히잖아요. 술록들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로드킬러가 많은 게 뭐냐면, 저는 직접 봤습니다. 얼어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치라이트 불을 보면 야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얼어붙어요. 그래서 저 호주를 7번 갔는데, 호주 사막으로 들어가면, 호주에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호주 이쪽에 앞백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들어갈 때는 앞에 이 망을 다시 합니다. 차수 범퍼가 나가니까네. 그리고 그거는, 워낙 캥거루들이 많기 때문에, 호주 당국에서도 막 너무 이제 골치 아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그때 항상 운전자한테 이야기해줘요. 핸들 빡 잡고 있고, 핸들 틀면 안 돼요. 직접 이제 한번 봤는데.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얼어붙는 걸 봤습니다, 직접 저는. 야, 도로 한가운데서 밤 11시에. 예, 저는 미리 알고, 우리 팀 한 명이 운전하고 있을 때, 핸들 잡아! 소리 잡았어요. 순간 탁 잡아갖고, 근데, 예. 많아요, 그게. 딱 핸들 붙더니, 거의 한 20, 30m 앞에서, 거의 송아지 많은 캥거루가 딱 정지해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우리한테도 일어납니다. 해피 반응이. 예. 어려운 시험 남겨도 뭐 설사하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해피 반응입니다. 해피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학습의 계획이 됩니다. 해피 반응이 무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강력한 작동입니다. 예.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근데 이걸 심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얼어붙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고개를 또 달으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갔고 새로운 분야를 못 들어간 이유가 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수포자 일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수포자는 뭐냐 하면, 고등학생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브레인은 곰을 만난 거하고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스탑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내가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찾던 룰입니다. 여 안에서.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못 따라오셨나요? 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게 일종의 얼어붙기 반응입니다. 얼어붙으면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갑자기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분자세포성을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왜 못하는가? 얼어붙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이건 너무 어려운 대상이라 하면 곰처럼 무서워. 내가 싸워 이길 수 없잖아.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우리는 영악하게 노력을 하지 않도록 미리 에너지 쓰는 것조차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 대충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부터 10년 전부터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답은 있다. 혹은 정답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안 하지. 됐나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급정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 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에서는 조금만 어려운 걸 만나갖고 내가 효과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러니까 공짜로 에너지를 쓰는 걸 피하기 위해서 셔터를 넣어버려요. 급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럼 이 원리를 알면 의외로 그 상대는 곰이 아니었고 일반 상대성이론 또 어쩌면 초등학생도 접근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이해를 안 하려고 장막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브레인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화해온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브레인이 미리 포기해버린 이 루트에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수포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실제로 장막을 열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뱀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거미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노출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못 보죠. 그러면 한 2, 3m 바깥에서 보라는 거, 안전하게. 그 다음날 한 1m 앞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뱀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 과정 보세요. 처음에 왜 도망을 갔죠? 곧장에 셔터를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위험한 존재가 아닌데. 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런 몇 가지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달나라까지 갔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거는 최소한 정답이 있거나 정답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겠죠. 그럼 시도를 해보겠죠. 시도를 하면, 자, 시도를 한다는 게 왜 중요하게 얘기 드릴게요. 시도를 하면 새로운 걸 만나겠죠. 새로운 측면을 만나겠죠. 그러면 내 예측이 깨졌죠.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쉽다든지 알면 예측이 깨졌죠. 예측이 깨지면 우리 브레인에서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면, 자, 도파민은 왜 출현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호하는 이론은 뭐냐 하면, 도파민이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해.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왜 중요해졌느냐 하면, 도파민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망성 없는, 확률이 낮은 행위를 만났을 때, 가망성 없는 확률이 낮은 게 어쨌든 성공을 하면 덩어리가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유명한 대학을 간다든지, 혹은 내가 같이 인기 있는 작가가 된다든지, 한 10년 이상 해야 돼. 그러면 가망성 없는, 자, 가망성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끔 해온 그 원동력 케미칼이 도파민을 보면 돼요. 자, 가망성 없는 일이 뭡니까? 사냥하고 도박. 도박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확률적으로 돈 딸 확률이 낮은데도 그 중독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가망성 낮은 일을 계속 하게끔 우리 진화의 어떤 청약이랄까, 이어서 만들어낸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보면 돼요. 사냥을 했는데 화살이 빗나가든지, 맞아도 급소를 안 맞으면 계속 도망가잖아요. 그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해주네요. 그게 도파민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은 좀,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말은 그런데 실제로 사람마다 다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 전에 20, 30년 동안 그 사람이 저장한 장기 기억하고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조금 더 다른 걸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을 해서 그걸 달성했는가? 우리의 상상이 어떻게 실현됐는가? 그거의 메커니즘은 바로 스위치 이전하다. 자극 기억의 스위칭 기능이 다단계로 만들어갖고 이걸 위계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세부를 못해도 중요한 걸 해결하면 밑에 거가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나눠갖고 어려운 일은 맥락을 분리해갖고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내가 지금 해결 못하는 거, 인공위성을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걸 나눠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성적 행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래 일화 기억과 구성적 행동이란 두 강력한 메커니즘을 통해 갖고 인류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달나라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하면서도 내가 정답이 있거나 최소한 정답
부근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류 앞으로 남은 건 영원히 사는 영생 문제, 심지어 예를 들면 깨달음의 문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달나라까지 갔다 왔잖아, 우리가. 네. 달나라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프로젝트 했는 거는 한 20, 30년밖에 안 됐어요. 대략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학의 발전을 갖고 충분히 모으면, 우리는 앞으로, 오늘 신문에 뭐가 났었냐면요. FDA에서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치매를 그거 하는, 좀 비용은 비쌉니다. 1,000만 원대 이상입니다. 지금 승인했어요. 그래서 노화를 완전히, 그러니까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전 치료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건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약간 줄이고, 한 25%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갖고, 했는 게 뭐냐면, 그쪽에, FDA 그쪽에 과학자들이, 이걸 승인할까? 굉장히 엄밀하거든요. 다 FDA 알죠? 굉장히 엄밀한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승인을 해갖고 완성됐지 않았지만, 승인을 해가 없는 베네핏이, 이게 인류 전체에 훨씬 크다 해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는 벌써 임상적으로 25% 났고, 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럼 지금 25% 같으면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50%.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면 치매에 대해서 한 80% 효과 있는 치료가 나왔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수십억 인류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수명에 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메인으로 지금 계속 자료 모으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이 노화에 관한 분야인데, 노화에 관한 논문하고 이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들이 대부분 생물학과 석사 수준 이상 돼야 그걸 다 해독할 수 있습니다. 치매 쪽은.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 현대과학을 좀 공부하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스위치 이론에 이런 걸 좀 더 접목을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내년, 5년 후에 삶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 벌써 알았잖아요. 뭐가? 내가 습관적으로 이 직접 급제동하는 회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것만 안다는 게 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셔터를 내리고 있다는 걸 알면 스탑할 수 있잖아요. 셔터를 딱 올리고, 어쨌든 모르거나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죠. 어쨌거나 모르거나 들어가 볼 때, 그 미지의식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는 여기 들어가면 정답이 있을 거라는 일종의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몇 가지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인류는 대부분 상상했던 걸 수백 년 후, 수십 년 후에 달성을 했어요. 그게 바로 자국기억의 스위치 기능의 진화였다는 것이 이 연구자의 결론이고, 그 온테스크라는 책, 그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이 다이어그램 속에 아까 했던 것을 다 들었습니다. 자, 첫 시간 이 정도 하겠습니다.